네, 5장 평균 차이 검정, 비율 차이 검정, 그리고 독립성 검정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타트를 먼저 띄우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창으로 뜰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조금 더 키워서 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좀 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창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 변수창도 제거를 하고 속성창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창에서 실습 데이터 두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새 두 파일 편집기를 여시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조정을 해서 이거 잠시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파일 에디터 창을 열면은 파일에서 열기 하시고요. 열기 한 다음에 열기를 하고 강의 자료 부분에서 여러분들 평균과 차이 검정, 평균과 비율 검정이라는 요 스타터 두 파일 이걸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읽기 쉽게 해서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키워 가지고 보시면은 5장 평균과 비율 검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보면 현재 작업 경로 폴더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CUSE, CBNU, 다큐멘트스로 바뀌었는데요. 이것을 CD, Change Directory를 해서 실습 자료가 들어가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자,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다가 실습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폴더 내에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dir 또는 우리가 ls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그 폴더 내에서 작업 경로 폴더 내에서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데이터 실습 파일은 여기서 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카피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카피를 해서 여기 유저 명령어 다음에 이렇게 확장자 DTL을 사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콤마 클리어해서 이전에 혹시 데이터 파일이 이 메모리에 있다고 그러면 제거하고 불러들여라, 데이터를 불러들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그럼 불러들여졌고요. 불러들여져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보면 브라우저 창을 열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창을 열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서 그러면 브라우저 창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D, 설문조사 장소, 그 다음에 지역, 그리고 목적, 젠더, 에이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붉은색 계통은 문자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검은색으로 놓으면 숫자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브라우저라는 명령을 써서 똑같이 이렇게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평균 차이 검정에서 이제 단일 표본 T 검정이죠. 단일 표본 T 검정을 하기 위해서인데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면 웨이트를 보여준다는 거죠. 몸무게. 그리고 디테일을 보여달라는 것은 상세하게 서머라이즈 요약 통계량을 보여라는 거죠. 보게 되면 우리가 관측지 개수가 574개고 평균이 62.5다. 그리고 중위값이 60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t-테스트를 하는 부분에서 t-테스트는 몸무게는 몸무게의 평균은 60과 같다. 즉 기묘가수는 60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t-테스트를 하게 되면 단일 표본이죠. 이런 값이 나온다라는 부분이고요. 원샘플 t-테스트라는 거고, 관측지 개수, 그리고 평균값, 그리고 나머지 요약 통계량이 보여지고, 기묘가수는 60과 같다라는 거고요. 이 60과 같다라는 부분에 대한 t값 계산하는 부분은 앞서 이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t값이 5.76 값을 가지고 있고요. 이 5.76 값을 가지고 우리가 p 값을 계산을 해냈을 때 0.0000, 즉 60과 같다라는 기무가수를 기각을 하고 대리값을 채택하게끔 만들어주는 결과죠. 이게 이제 양측 검정이고요. 단측 검정 왼쪽과 오른쪽,
그런 부분에 대한 검정값도 여기 P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P값 계산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5.7606 부분, 여기 뭐 5.7606이죠. 이 계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그 T값 계산하는 그 수식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재고권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평균 차이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기본 과정은 우리가 정규분포를 가지고 띄고 있다. 모집 단위 정규분포에 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커널 밀도 덴시티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이 웨이트라는 값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노멀이라는 정규분포 형태를 띄는 것까지 같이 보여달라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파란색 계통은 실제 커널 밀도 덴시티 분포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정규 분포일이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에 이런 분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규 분포가 거의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일면에서는 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SK 테스트 한다고 그랬죠. 첨도, 외도와 첨도, 스큐니스와 커터시스 테스트를 몸무게에 대해서 실행을 하라 했더니 보면은 여기에 대한 테스트다. 정규성에 대한 부분이고 외도에 대한 P값 그리고 커터시스 첨도에 대한 P값 그리고 그것의 둘의 조인트 결합된 P값. 그래서 기무가스를 기각하고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노 어저스티드라는 것도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샤피로 윌콕슨 검정에 대한 것들도 정기성 검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보면 여기도 보면 W 통계량이 주어지고 그 다음 P값도 여기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0.001보다 적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동질성 노멀 검증을 기무가스를 기각을 하고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여기서 보면은 웨이트에 대한 분포의 동질성 부분에서 앞서 보여진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제 값이죠. 분포에 대한 동질성이고 요거는 젠드가 1인 경우 하고 그 다음에 또 플랫에서 추가를 해서 젠드가 2인 경우 그리고 범례를 주고 이런 부분들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 이런 분포를 띄고 남자 같은 경우에 이런 분포를 띈다라는 거고요. 이 분포의 분산이 동일하냐 분산이 동질적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또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걸 컴바인을 해주면 요거하고 여기에 이름을 이렇게 줬죠. 요 이름을 준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 이름을 준 거죠.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하라는 거죠. 그래프 콤바인. 그래서 그 명명되어진 만들어진 그래프 이름들 각각 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 보게 되면 한 그래프에 이렇게 뜨겠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이 분포가 동질하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보면은 K 스미로프 검정 몸무게 젠더별로 하는 부분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해보게 되면 컴바인드 부분에서 P값이 0.000이죠. 0.000은 0.01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퀄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각을 하고 이퀄이라는 것은 동일한 분산, 동질적인 분산을 기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젝트한 값을 보여달라, 이거젝 P값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부분은 뭐 큰 차이가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표본 검정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웨이트에 대해서 서머라이즈 요약 통계량을 보여주는데 젠더별로 소팅해서 젠더별로 보여달라라는 거죠. 요약 통계량을 보여달라 젠더별로.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보면 메일이 280개 그리고 피메일이 294개 평균이 69.53 여성이 55.80kg 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있죠. 8.59, 6.98 이런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T테스트는 이렇게 젠더별로
젠더별로 이 몸무게의 평균 69.53과 55.80이 같으냐 안 같으냐 라는 부분에 대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몸무게 평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의 평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차이, 남자와 여자의 몸무게의 차이가 14.7294이죠. 그럼 이 14.7294가 0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기무가설이 되는 거고, 같지 않다라는 양적 검증이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t값 계산하는 건 21.0454로 계산되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 t값이 21.0454일 때 p값은 0.01보다 작으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이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는 거죠. 즉 여성과 남성의 몸무게 평균은 같지 않다 라는 거죠. 뭐예요? 여기서 보면 two sample t-test인데 동일한 분산을 가정한 상태에서 하는 거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t값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보게 되면 표준 편차 테스트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테스트 보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느냐 없느냐, 아니 분산이 동일하냐 아니냐라는 부분이죠. 보게 되면 분산이 동일하지 않다. 레이시오 부분이 메일의 표준 편차와 여성의 표준 편차의 비율이 뭐예요? 기무가설은 1이다. 즉 같다 라는 거고요. 1이 아니다. 같지 않다. 기각을 하니까 분산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양측 검증에서 단측 검증과 왼쪽 오른쪽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분산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뭐예요? 보면 t-테스트를 할 때 뒤에 옵션으로 unequal, 이분산성을 고려한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나머지 여기 있는 부분은 앞서와 똑같고요. 보면 t값이 조금 달라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분산성을 고려하더라도 평균, 몸무게 평균의 남성 과 여성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쌍대 표본 검증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세이프 1, 2가 있습니다. 세이프 1, 2의 1부터 7점까지의 이 분포가 우리가 만약에 이걸 이제 연속 척도, 등간 척도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t-테스트를 이렇게 세이프 이거하고 이 변수하고 같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4.8050인데 첫 번째 안전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4.41이다. 그 차이는 0.388인데 이 0.388이 0과 같으냐라는 것이 기무가설이 되고 같지 않다는 것이 대립가설이 되는데 t값이 6.7166 나오는 거고요. 이 값을 보고 판단할 때 p가 0.01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반복되어진 그런 쌍대 검증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요 헬스 어널리시스 데이터 버전 1을 가져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컨트롤 C에서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하고 앞에 데이터가 앞서 불려진 데이터가 있었죠. 이 데이터를 이제 클리어하는 거죠. 클리어하고 이 데이터를 불러들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면 불러들여졌고요. 거기서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되었는지 탐구를 서머라이즈 요약 통계량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총 85개가 있네요. 데이터가 변수가 엄청나게 많죠. 건강 관련 질문에 실험 전과 실험 후 데이터를 비교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허리 둘레가 실험 전과 실험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자 하는 부분이어서 코드북에서 보면은 웨이스트 B, before 그리고 A는 after입니다. 전과 후가 비교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 스트링이죠. 실제 숫자처럼 보이지만 속성값은 저장 유형은 이게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스트링으로. 그래서 이것을 제가 dstring해서 숫자 변수로 변환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체를 하는 거죠. 새로운 변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체를 해서 우리가 코드북을 다시 대체된 것을 보게 되면 다 누메릭으로 더블로 바뀌었죠. 숫자로 나오고 보면
실험 전에는 허리 둘레 평균이 88.026이었는데 실험 뒤에는 87.70으로 조금 줄었죠. 어떤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허리 둘레가 조금 줄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약 통계량을 한번 두 변수에 대해서 보면 88.02 그리고 87.7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통근수단을 승용차에서 자전거나 걷는거나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게 해서 12주 뒤에 그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한 것인데요. 한번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면 그 차이가 0.472다라고 되어 있죠. 0.472라는 것이 실험 전과 후의 값이 0과 같으냐라는 것이 기무가설이 되고 이때 t값은 1.8583이다 라는 거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측 검증을 하게 되면 0.0667이 됩니다. 그래서 95% 신뢰 구간으로 본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0.47289이라는 이 변화는 변화가 없다, 즉 0이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같다라는 거죠.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근수단 전환해서 12주 동안 보다 더 신체 활동을 요구하는 통근수단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허리 둘레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긴 있지만 줄어들긴 했지만 그 줄어드는 것이 정말로 유의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BMI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질량 지수죠. 몸무게하고 키를 가지고 산출해내는 거고요. 비포는 25.61이고요. 애프트는 25.55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0.06 정도 되는데 0.06의 차이가 0가 같다라는 것이 기무가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0가 다르다라는 부분인데 보면은 기각을 못하게 되죠. P값이 0.1707이니까요. 그래서 체질량 지수나 허리 둘레를 실험 전후로 비교했을 때 그것에 유의한 차이를 불러올 만큼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또 이제 SD 테스트 할 수 있죠. 분산이 같으냐 안 같으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분산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등분산성을 이용해도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요 차이가 있다 없다. 우리가 이건 단일 표본 비교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적시적 이 검증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율 검증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이제 이 건강 관련 데이터를 빼고 원래 우리 실습 자료 데이터 다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드리면은 다시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비율 검증 원샘플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프로포션 부분에서 그래서 이것을 리코드해서 젠더라는 변수에 대해서 1은 1로 해서 남성으로 하고 남성이라는 라벨을 붙이고 2는 0으로 해서 0으로 바꾸고 피메일이라는 라벨을 붙이고 그것을 젠더2라는 새로운 변수로 생성을 시켜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젠더라는 변수와 새롭게 만들어진 변수 그리고 미싱 결책적 값도 모여라 라는 옵션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변환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코드북 2를 보게 되면 만든 거 젠더 2를 보게 되면 0은 피메일, 1은 메일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럼 젠더 2는 뭐예요? 젠더 2 같은 경우에는 0은 피메일이고 1은 메일이니까 이게 비율이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그래서 젠더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비율, 즉 0.5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PR 테스트, 프로포셔널 테스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 검증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0.4736이라는 거죠. 즉 메일이 뭐예요? 47.36%의 비율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0.4736이 0.5와 같으냐라고 했을 때 0.5와 같다라는 것을 기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0.1944의 값을 가지니까 0.05보다 크죠. 0.1보다도 심지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0.4736이라는 값은 0.5와 같다라고 볼 수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조사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P값 계산할 때 또 마찬가지 여러분들 수식을 그 이론편에서 한번 보시면 그 수식을 이용해서 Z 통계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함수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to sample, 두 표본 검정입니다. 비율 검정에 대해서는 summarize BMI 하게 되면 보면은 22.27143이죠. 요것을 이제 이 BMI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비만인지 아닌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단은 결측지를 모두 가진 오비스티, 그러니까 체형에 대한 BMI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맨 뒤에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다 모두 다가 여기 보면 점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그러면은 리플레이스를 시키는 거죠. 뭘로? 0으로 하나를 다 바꾸는데 뭐가? BMI가 15보다 크고 BMI가 25보다 작을 경우에 이때 0으로 만들어라 라는 거죠. 0으로 만들면 거기에 해당되는 값들은 다 0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25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2보다 적은 경우, 요거는 이제 비만인 경우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비만인 경우에는 1로 하라는 거죠. 1로 하라는 부분에서 1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해당되는 값들이 다 1로 또 바꾸고, 그래서 데이터가 전부 다 0과 1로 다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점이 되어 있는 경우고요. 없는 경우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이라는 명령어 배웠죠. 거기서 보면 BMI에 대해서 개수와 평균값과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는데 뭐에 대해서 이 집단별로, 즉 0과 1 속성값별로 보내달라. 포맷은 이렇게 해서 소수점 두째짜리, 그리고 중앙의 가운데 정렬, 로와 열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 값도 같이 보여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보면 0에 대해서 관측 개수, 평균, 최소, 최대값에서 보게 되면 1이 실질적으로 26.12가 되고요. BMI가 그다음에 0은 21.78 정도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코드북에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1부터 2까지를 1로 하는 거죠. 즉, 요 부분이 비만 그룹이다라는 거고요. 요 부분이 비만이 아니다. 3부터 5까지가. 그래서 이 부분도 리코더를 통해서 우리가 1부터 2까지를 1로, 3부터 5까지를 제로로 하고 라벨을 아비스와 not 아비스로 준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예요? 이 부분, 이런 변수를 새롭게 생성시켜라 라는 거죠. 옵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빈도 분포 풀어보게 되면 아주 비만과 다소 비만은 아비스, 비만으로, 그리고 그 나머지는 not obese, 비만이 아닌 걸로 이렇게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BMI, 체질량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비만 정도 여부와 그리고 체형에 대한 주관적인 채점을 가지고, 점수를 가지고 비만의 정도 여부에 대해서 이온 빈도 분포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 BMI, 체질량 기술을 이용한 비만의 정도의 비율과 그리고 체형을 이용해서 만든 비만의 정도가 비율이 같으냐 안 같으냐라는 것을 보는 거죠. 같으냐 안 같으냐를 봤을 때 보면 BMI, 좀 더 다소 객관적인 그 어떤 수치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 비만은 0.1132인데 OB, 주관적 체형 가지고 했을 때는 0.29, 즉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주관적인 어떤 자신의 그 판단이 일반적으로 보면 더 비만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차이는 마이너스 1.845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만의 비율이 객관적인 수치로 드러난 것과 자신이 판단하는 비만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같으냐가 기무가슬이고요. 같지 않다가 대립가슬이 되겠습니다. Z값은 마이너스 7.7977이 되고 P값이 0.01보다 적죠. 즉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와 키를 가지고 이용한 체질량 기술을 판단 근거로 해서 비만인 그룹과 비만이 아닌 그룹으로 나누는 것하고, 그리고 주관적인 체형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비만의 그룹과 비만이 아닌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다. 즉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지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비만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체형이. 그래서 Z값 계산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론편에 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결적지가 있었으니까 결적지가 없는 순수한 값들만 가지고 한번 보자 하는 건데 뭐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 보면 568 똑같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집단은 이렇게 보면 BMI를 통한 어떤 비만의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젠더별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보면 차이가 있는 거죠. 보면은 남성과 여성, 남성은 0.178, 여성은 0.05. 즉 남성이 훨씬 더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했을 때는 비만인 그룹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비율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주관적 체형 가지고도 보게 되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즉 남성은 자신이 비만하다고 하는 그룹이 0.31, 31%인데 여성은 28.48이죠. 즉 이 주관적 체형 가지고 봤을 때는 여성들이 보다 더 뭐예요? 실질적으로 자신이 더 주관적으로 뚱뚱하다, 이 비만인 그룹에 속한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체질량 지수 가지고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남성과 여성의 주관적 체형을 통해서 판단했을 때 비만인 비율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그러면은 주관적으로 여성들이 더 뚱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직접 해서 하는 적시적 검증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비모스 검증이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보행 만족도에 대한 코드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부터 6까지 숫자가 되어 있고요. 결책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숫자로 되어 있고요. 서머라이즈해서 주관적인 전반적인 보행 환경 만족도를 보게 되면 총 608명 조사되었고요. 평균값이 4.54고 중위값이 5고 표준 편차가 1.08, 분산, 스퀘어니스 외도, 커터시스, 첨도 요런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이게 조사 지역, 종로 일대와 강남 일대에서 조사된 사람들이 서로 보행 환경 만족도를 서로 다르게 느끼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리커트 척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히스토그램으로 해서 한번 좀 보여주자라는 겁니다. 지역별로 해서 퍼센테이지로 보여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5점이 가장 많은 부분들인데 5점의 부분의 비율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율이 종로 일대보다. 근데 보면은 6점을 준 경우에는 보면은 종로 일대가 조금 더 높게 나오죠. 약간 더 높게.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분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연속 척도가 아니라는 거죠. 1점과 2점의 차이는 2점과 3점의 차이가 아니다. 동일하지 않다. 즉 등간 척도가 아니다. 그렇지만 순위는 있는 경우, 순위의 속성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순위 척도라고 하고 또는 서열 척도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랭크썸 함수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표본 윌콕슨 검정 지역별로 조사 대상 지역별로 전반적인 보행 환경도의 만족도가 순위 서열 척도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 차이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면 Z값은 기무가설은 만족도는 동일하다는 거고요. 그게 보면 Z값은 1.925고 P값이 0.054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5%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되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강남대로와 종로 일대의 일반 전반적인 보행 환경의 만족도는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 즉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또 이제 그 수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것을 우리가 에어리어블로 하는데 뭐예요? 피오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층이 두 번째 오는 계층보다 더 크다, 확률이 더 크다라고 하는 단측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는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한번 보시게 되면 P 값이 여기 P 오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크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즉 단적 검정에서도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 동일하다라는 것을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크다 작다라고 가지고도 평가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와 전반적인 보행 환경 만족도를 한번 또 이온 빈도 분포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이제 그 차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내는 거죠. 새로운 변수로 디퍼런스로 만들어내는 부분을 해서 뭐 미싱 베리어블 하나가 있고요. 그것에 이제 랭크를 줍니다. 순위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EGN이라는 익스텐션 제너레이션이죠. 제너레이트 부분입니다. 확장된 변수 생성기 부분이죠. 함수 명령어고요. ABS 언더바 랭크라는 이름을 가지는데 얘는 뭐예요? 이 차이의 절대값의 순위를 구하라는 거죠. 순위를 구하고, 그리고 오드라는 것은 우리가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이 데이터를 저 뒤에까지 가서 봐야 되잖아요. 저 뒤에까지 가서 봐야 되니까 이렇게 오드를 이용해서 이 앞에 거로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안전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보행 환경 만족도, 그리고 안전과 전반적인 보행 환경의 차이, 그리고 이 차이의 절대값의 순위가 되는 부분입니다. 순위 부분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 랭크, 윌콕슨 쌍대 검정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사인 랭크 부분에 대한 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은 Z값이 마이너스 4.634고요. P값이 0.000입니다. 즉 뭐예요? 정확하게 만족도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와 일반적인 만족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인 테스트를 하는 것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또 보여줄 수가 있는 원사이디드, 투사이드 테스트 값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론편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웨이트, 몸무게에 대한 요약 통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콜모그루프, 스미노프 정기성 검정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요거는 또 그냥 SK 테스트, 스큐닛하고 웨이트 이 부분이죠. 외도와 첨도에 대한 정기성 검정 부분에서 정기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보면은 이거제 검증이 됩니다. 정확한 검정 값을 보여달라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동질성 검정도 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죄송합니다. 여기 헬프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디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디안이 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매칭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하는데, 윌콕슨 순위 검정이 있고 그 비모스 중위값 동질성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미디안이라는 명령어는 동질성 검정을 이 윌콕슨 순위 검정 말고도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독립성 검증 부분에서 expected chi-square 분포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젠더와 에이지에 대한 독립성 검정 부분에서 피어슨 chi-square 검정 같은 경우에는 14.4994의 값을 가지고 P값이 0.004로 0.01보다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되는 거고요. 보면 실제 관측 지수, 그리고 기대된 관측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오는 것은 기대된 관측 지수죠. 그래서 87.2명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107명이 거기서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카이스퀘어 검정 통계량을 만들고 P값을 P값으로 진단을 했더니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나이와 전도별로 연관대 그 빈도수가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크레모의 보이 통계량도 추가를 한번 해보자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크레모의 보이 통계량 부분이 여기서 보면 추가가 되는 거죠. 0.1490.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탭 2에서 보면은 타오비 검정 통계량, 그리고 감마 검정 통계량도 같이 보여달라. 독립성 검정 부분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감마는
통계량은 0.4316, 타업의 통계량은 0.3386이고요. 근접한 P값에 대한 추정치 되겠습니다. 근접한 추정치가 0.036, 0.029. 이 동계량으로도 5% 유의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보행 환경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부분에 대한 것이 독립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피어슨 카이스케어 통계량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크레머-에버의 통계량도 앞서 이름편의 PPT를 보시면 상당히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 속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장 우리가 평균의 차이 검정, 비율의 차이 검정, 그리고 비모수 검정, 그리고 독립성 검정까지 실습을 직접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5장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